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였던 양승호 박사의 재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치과 분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좀 보시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에 관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식, 이해가 있어야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7월 19일 날 박주신 씨를 처음 진료했다고 하는 치과의사 A씨는 진료 차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진료 차트의 첫 페이지에 보면 치아 도면란이 나오는데, 그 치아 도면란에 37번 치아가 처음 진료할 때부터 없다는 의미로 두 줄을 37번 치아 위에 그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사랑니를 의미하는 38번 치아에 C3를 기재했습니다. 신경치료가 요할 정도로 치아 충치가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첫 진료를 하면서 신경치료를 한 치아의 번호를 38번이 아니라 이미 상실하고 없다고 스스로 기재했던 37번 치아를 기재했습니다. 그러한 모순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였을까요? 단순히 그 치과의사 A씨가 착오를 일으킨 것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취합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박주신 씨가 재판의 증인 소환에 응하여서 법정에 나와서 신체 검정 및 엑스레이, MRI 촬영을 하면 완전하고도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실을 우리가 밝힐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그러한 증거들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말씀드리는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의견과 완전히 확립된 객관적인 사실은 구별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제 의견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주관적인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식으로 불필요한 송사에 휩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증거에 기해서 제가 추론을 거쳐서 내린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치과의사 A씨는 초진 씨의 37번 치아가 없다고 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내용으로는 그 없다고 했던 37번 치아를 신경치료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왜 그러한 모순점이 생겼을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차트에 보시면 처음부터 37번을 치료했다고 기재한 것이 아니고 38번을 신경치료했다는 의미에서 8자를 적었다가 7자로 고쳤습니다.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애초에 신경치료할 때 37번을 치료한다고 처음에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랑니 38번을 신경치료한다고 기재했다가 37번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치아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고쳤을까요? 이제 지금부터가 증거에 의해서 제가 추론하는 의견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순점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치과의사 A씨가 2005년 7월 19일 날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치근단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근단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데일밴드 모양의 크기의 작은 엑스레이입니다.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치아를 벌리라고 하고 데일밴드 모양의 작은 엑스레이 필름을 잇몸에 갖다 대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의 모습이 이제 엑스레이에 드러나는 것이죠. 치과의사 A씨는 37번 치아를 촬영했다고 하면서 치근단 엑스레이를 재판 절차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네, 화면상 치과의사 A씨가 촬영한 37번 치아의 치근단 엑스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차트상으로는 37번 치아라고 했지만 법정에서 저것은 38번 사랑니의 치근단 엑스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니가 다 나셨나요? 사랑니는 통상적으로 만 20세 무렵에 잇몸을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치근단 엑스레이를 보시면 단순히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
다 자랐습니다. 치아 머리가 완전히 잇몸 위로 올라왔고 치아 뿌리도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20세 무렵에는 아직 치아가 잇몸에 파묻혀 있거나 또는 치아 머리가 겨우 잇몸을 뚫고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데, 지금 박주신 씨의 치아 엑스레이라고 하는 저 38번 치근단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미 완전한 형태로 자랐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사랑니가 저런 형태로 완전히 자라는 것은 논문에 비추어 보면은 만 22세가 넘어서 저런 형태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러한 형태로 완전히 치아가 자라는 것은 22세 중에서도 한 17%의 사람들만 저렇게 된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박주신 씨는 저 당시 겨우 만 20세를 갓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형태로 완전히 자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아가 사랑니가 잇몸을 뚫고 나왔을 때 그때에는 치아 뿌리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 뿌리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이가 잇몸을 뚫고 나왔을 때, 어금니가 잇몸을 뚫고 나왔을 때 치아 뿌리는 완전히 끝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약간 열려 있어서 혈액이 원활하게 치아 안으로 치수에 계속 공급이 되면서 치아의 성장과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충치가 잘 안 생기게, 그리고 치아가 발육이 잘 되게끔 도와주고, 그것이 완전히 이제 치아가 잇몸이 올라오고 성장이 맞춰지면 그것이 점점 닫혀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온 그때로부터 통상적으로 약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저 치아 엑스레이를 보시면 치아 뿌리가 완전하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은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난 이후 최소한 3년 이상은 훨씬 더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니가 치아 잇몸을 완전히 뚫고 올라와서 치아 형태가 완성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22세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석회화가 완전히, 치아 형태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한 17%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치아 뿌리가 저렇게 완성되는 데는 한 3년 걸린다고 하는 것이니까, 만 20세를 갓 넘었을 때 치아 모양이 저렇게 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 치아를 보시면, 사랑니 저 치아를 보시면 치관이, 치아 머리가 충치로 인해서 형체가 한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충치가 생기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이 치아의 주인공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치아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치아의 구조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치아의 구조를 보시면 제일 외관이 범낭질이라고 하는 걸로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나멜질이 있고 그 안에 치수 조직이 있습니다. 치수라고 하는 것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어서 그쪽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 충치가 생기려면 이제 저것을 범낭질, 그 다음에 상아질, 그 다음에 치수 쪽으로 이렇게 충치가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치과의사들은 딱 저걸 보면은 치수도 괴사되었다고 합니다. 치수도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충치가 생겨서 저 치수까지 들어오려면 범낭질을 뚫어야 되고 상아질을 뚫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치아 우식증이 생기는 시기는 유치의 경우에는 11에서 24개월, 영구치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니 표면에 이제 충치가 생겼네라고 하려면 보통 한 24개월은 걸린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또 이제 범낭질이 다 뚫리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이 통상 약 4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아질을 뚫어야겠죠. 그 다음에 상아질을 뚫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치수가 염증으로 해서 괴사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치아는 범당질도 뚫렸고 상아질도 뚫렸고 치수도 다 괴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아 뿌리하고 연결된 치조골 부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치조골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약간 위로 올라온 그 턱뼈를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뭐 뼈로만 갈창이 아니라 약간씩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저 치아 엑스레이는 치수가 괴사되어서 그 염증 물질들이 치아 뿌리에 연결된 치조골에 그것이 쌓여서 그 치근단 곡 부분에 병소가 생겼답니다. 병소라고 하는 것은 병증이 생겼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치수 부분에 괴사되어서 그 염증 물질들이 치아 뿌리에 계속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치아 표면에 충치가 생기고 범낭질, 다시 말해서 에나멜 질이라는 것을 뚫고 상아지를 뚫고 치수 조직을 다 괴사시키고 그 염증 물질이 치아 뿌리까지 내려와서 치근단의 어떤 병증까지 생기게 하려면 아무리 안 잡아도 한 7, 8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 사랑니가 나는데 통상적으로 다 나는데 한 22, 3살 치아 뿌리까지 완전히 완성되려면 2살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저런 형태로의 치관이 다 날아가고 상아질 날아가고 치수가 괴사되고 치근단 뿌리에 병증까지 생기려면 7, 8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저 치아의 주인공은 최소한 30대 초반 정도는 되어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저 치과의사 A씨는 제일 처음에 37번 치아가 없다고 두 줄을 걷고 38번에 신경치료가 필요한다고 하는 C3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적다가 보니까 이게 38번을 신경치료했다고 하기에는 박주신 씨의 나이하고 의학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의학적 상식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37번으로 고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객관적인 진실은 박주신 씨를 불러서 법정에 세워서 치아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겠죠. 하나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37번 치아는 이 치아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방향은 그 앞에 있는 37번 치아, 상실되고 없는 37번 치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치아가 저렇게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37번 치아가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법정에서 치과의사 A씨는 통상적으로 아주 빠르면 6개월, 통상적으로는 한 2, 3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치아가 기울었다는 얘기는 만약에 저 치아의 주인공이 박주신 씨라고 한다면 박주신 씨는 37번 치아가 빠진 상태로 2, 3년 이상 그대로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부모도 자기의 자녀가 유치해서 연구치료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금니가 빠지고 2, 3년을 방치해서 뒷니가 기울어질 정도로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 중산층이 아니라 서민층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치아를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뭐 의료보험도 다 되고 충치하는 것은 임플란트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는 거의 드물죠. 더군다나 그 부모가 박원순 서울시장 정도 되는 사회적 저변 인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2년 이상 어금니가 없이 방치시켰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